여기 8번부터인데, 아마 지난 시간에 요거 설명하면서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쩌고 저쩌고 요런 거를 한번 했을 거야.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항등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보면 돼. 항등식에서 주로 쓰는 기술이 요 기술이죠. 2차식이면 2차식으로도 내림차순을 하지. 근데 지금은 일단 그냥 K에 대한 1차식이라고 보고 K가 1차식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때 하던 게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서 여기가 0, 여기가 0이다 이런 거 많이 했지. 그치?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색깔을 좀 입혀볼 테니까 색깔로 잘 봐. 만약 이렇게 생긴 어떤 항등식이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요렇게 해서 요 안에 다양한 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안에 다양한 식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에 다양한 관계식이 들어갈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항등식을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러면서 우리 항등식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지. 이 식을 보고. 맞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노란색이 0이고 얘가 0이면 이 등식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런 말을 하지. 그지? 맞지? 자, 이거를 색으로 잘 봐.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요 노란색이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파란색도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이 식은 봐. 어쨌든 크게 이 식 자체도 하나의 등식이지. 하얀색. 맞아? 즉 이렇게 되는 하얀색 등식이라고 보시면 돼. 제가 항등식을 좀 색깔로 보자면 노란색이 성립하고 얘가 0이고 즉 노란색이 성립하고 파란색이 성립하는 하얀색 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냥 항등식 가지고 색깔 놀이하고 있는 거야. 됐냐? 됐지? 그냥 항등식의 해석이야. 됐지?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다양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그냥 내가 이제 식으로 안 쓸게. 그냥 말로 써볼게. 여기에 만약에 직선식이 들어가잖아. 요 노란색 박스에 직선식이 들어가잖아. 다시 말하면 x, y에 대한 1차식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겠지. 그지? 자, 그럼 질문. 요 노란 부분에 직선식이 들어가고 파란 부분에 직선식이 들어가면 전체 식도 직선식이겠지. 됐냐? 다시 말해 직선식이라는 얘기는 x, y에 대한 1차식이란 얘기야. 맞지? 여기가 x, y에 대한 1차식이고 여기 파란 부분에도 x, y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하얀 게 x제곱 이런 게 나오겠냐? 안 나와. 똑같이 1차식일 거야. 그치? 따라서 이러면 요 하얀 것도 직선식이 될 거라고. 됐냐? 그럼 이 구조를 잘 뜯어보면 얘는 그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저기 노란색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즉 노란색 직선도 성립하고 파란색 직선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라는 거를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도 부르거든. 자, 파란 점에도 속해 있고 노란 점에도 속해 있는 그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 부르잖아. 맞아? 즉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라는 말은 여기까지 요 밑줄 친 요 부분이 바로 저 두 직선의 교점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 하얀색 식의 정체는 바로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들 중에 누군가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됐냐? 요 항등식을 이렇게 도형, 직선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석이 이렇게 돼. 아마 요 K 값에 따라 뭐 예를 들어 뭐 K가 3이면은 요놈, 뭐 K가 6이면 뭐 요놈 그런 식으로 K 값에 따라 어느 하얀색 직선일지가 결정 나겠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여긴 지나가야 돼. 됐냐?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뒤에 방학 때 했지만 아마 기억 안 나겠지? 여기에 여기 노란색 식에 여기에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석이 똑같이 그럼 노란 원이랑 파란 원의 교점 지나가는 하얀 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계속 바뀌는 거. 이 틀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매번 해석이 바뀌거든. 그 시작으로 먼저 지금은 일단 이쪽에서는 직선 버전을 잠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틀을 잘 기억해. 됐냐? 됐지? 그래서 봐라. 이 문제도 봐. 자, 잠시 공수 원처럼 일단 풀어볼게. 공수 원 할 때처럼 잠깐 풀어볼게. 얘는 뭐 그냥 됐고. 얘는 뭐 y는으로 고쳐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애고, 얘가 이건 공수 원에서도 내가 간간히 나와서 뭐 조심해라 그랬던 거야. 얘를 y는으로 정리해보면 요렇게 되지. 이때 공수 원에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야, m 미지수가 하나잖아. 묶어봐라 라고 그랬어.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야,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m이 무시돼. 그치? 그럼 그게 언제야?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x가 마이너스 1이거든.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동으로 y는 1로 고정되는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그치? 그치? 즉 m 값에 상관없이 지금 이 직선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 됐냐? 됐지? 이게 공수 원 버전. 방금 설명한 버전으로는 얘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똑같은 말인데 그냥 시각에 따라 다른 거야. 자, 봐. 자, 요 식을 m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럼 들어가는 게 뭐니? x 더하기 1 들어가네. 그 다음 여기는 뭐 들어가니? 이거 들어가네. 방금 요거 기억해. 저 식은 이제 노란 거랑 파란 게 성립하는 하얀 식이 되겠네. 즉 여기에서는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하얀색 식이겠네.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건 저건 이제 y가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색깔로 표현했죠. 하얀색 직선식이 되는 거네. 맞지? 해석 똑같지? 똑같이 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그림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지. 왜냐하면 너네들 알다시피 얘네도 직선이다. 얘네도 직선이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노란색 직선이랑 그 다음 y는 1이라는 파란색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야. 됐어? 똑같잖아. 뭐가 달라? 단지 여기에 뭐가 이제 나중에 뒤엔 여기에 원이 들어갈 거야. 그럼 원이 들어가도 똑같이 해석할 거야. 됐지? 요 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공수 원 때 하던 것처럼 얘는 그 마이너스 1,1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빠르게 할 수도 있으나 좀 더 깊게 보면 결국 얘도 요런 원리로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틀 짜는 거, 요 틀 잘 기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됐냐?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마지막 문제도 그래서 이제는 그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한 번만 더 보면 얘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방금 말한 대로 요 식도 잘 보자. 얘도 지금 여기 보면 막 K라는 문자가 들어있지. 요 식도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K일 때도 있고 M일 때도 있고 그거야 뭐 상관없고 똑같은 형태로 정리해보면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가 3y, 그 다음 여기에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네. 따라서 지금 요 하얀색 요 직선식은 뜯어보면 요 노란 게 0이며 파란 게 0인 직선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 얘랑 동시 성립하는, 즉 요 직선식과 그 다음 요 직선식의 교점을 지나는, 저 노란색 식하고 파란색 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야. 됐지? 단지 지금은 이제 아까 이건 뭐 너무 쉽게 그냥 바로 그냥 면 나왔을 뿐이고, 지금은 그냥 계산은 좀 해야 되겠네. 연립해야 되니까. 맞지?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지.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고. 됐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은 이제 그 점, 얘네 둘이 연립해서 이 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고. 됐지? 됐지? 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정리해 보면 다시 이 문제를 이제 풀러 갑시다. 따라서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하고 n 묶어주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인 것까지 저 식 두 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도 잘 그려주셔야 된다. 어느 정도는. 저 직선부터 그려보자. 자, 얘부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 y절편이 2인 거 보이지? y절편이 2이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 찍어주시고,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플러스 한 칸 갔을 때 마이너스 한 칸 내려간 요 정도. 또는 이제 생긴 게 워낙 쉬우니까 x절편을 찾아줘도 괜찮아. x절편도 2겠죠. x에 2 넣어야 y가 0이 되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찾던, 기울기로 찾던 하얀색 직선 잘 그리면 되고, 그 다음 이 노란 직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지나간다라는 포인트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1, 1을 적당히 잘 찍어봅시다. 뭐 여기쯤 되겠네. 마이너스 1, 1 찍었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은 고정돼 있고 기울기가 변하는 이런 직선인 거야. 됐지? 1사분면에서 만나라. 여기서 만나야 되네. 따라서 이런 되겠네. 이런데. 됐지? 그럼 당연히 너네들은 뭘 찾아야 돼? 시작과 끝을 찾아야 돼. 만나기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경계선. 여기부터 시작이지. 여기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야 올라가야 되고, 여기 지나기 전까지가 되겠네. 항상 이런 면적에 해당하는 답을 구할 때는 양끝 경계선 값을 찾아주십시오. 요거보다는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는 내려와야 되는 그림인 거네. 그럼 너네는 이제 이 둘을 찾으면 되겠네. 둘에 뭘 찾아야 되냐? 지금 미지수가 어디 박혀 있어? 기울기. 요 m이 기울기잖아. 그럼 너네들은 지금 이 두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기울기 구합시다. 여기 좌표가 2,0이잖아. 여기 지나가잖아. 둘로 기울기 잽시다. x좌표 빼기 x좌표 분해. 여기에서 이거를 뺐으면 빼는 방향, 기울기는 일정하게 빼야 된다 그랬어. 0 빼기 1.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됐냐? 얘는 기울기 몇이었는데 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잘 그렸으면 이게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인 거 잘 그렸으면 잘 보일 거고. 기울기 1이겠네. 됐냐? 뭐 좌표로 해도 되고. 여긴 0,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2 빼기 1 하셔도 되고. 따라서 기울기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야.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거냐? 이것들 갑자기 기울기 대소관계 또 헷갈려. 누가 기울기가 커? 무슨 색? 노란색? 파란색? 기울기는 내가 어디만 보라 그랬냐? 여기만 보라 그랬어. 여기만. 기울기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있어서 선생님 그냥 경사가 졸라 급한 게 큰 거 아닌가요? 그거 양수일 때만 그러고 음수일 땐 반대잖아. 기울기는 그냥 여기만 봐. 여기만. 여기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시선 여기로 가. 잠깐 파란 게 더 큰가가 아니라 그냥 직선의 오른쪽 끝 여기만 보라고. 여기랑 여기.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지?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측정할 때는 요쪽, 오른쪽 끝쪽, 요쪽만 봐야 돼요. 됐어?
이게 기울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 요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여기만 봐. 오른쪽 끝에만.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도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 알았잖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는 기울기가 1이야. 근데 막 객관식인데 보기에 그러니까 과연 저게 기울기가 이게 정답일까? 아니면 이렇게 양옆으로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일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서 내 오른쪽을 봐. 여기서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져야 되는 거라 요게 맞는 거야. 됐지? 답도 시험 때 막 다 풀어놓고 막 이건데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걸로 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1사분면에서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이제 반대로 돼야 되잖아. 그지? 기울기의 이 크기 이게 커지는 기울기인지 작아지는 기울기인지 보는 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냥 나왔으니까 무조건 사이 이게 제일 안 좋아. 그렇게 외워서 하지 마. 됐지? 지금은 일단 이게 맞아요. 됐냐? 그래서 밑에 78, 79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 아, 그거 얘기 안 했네? 지금은 등호 안 들어가지요? 등호 결정 잘해라. 등호 안 들어가지. 지금은 왜 안 들어가? 축의 위는 사분면이 아니지. 그러나 이렇게 79번 뭐 끝까지 풀 거는 아니고 선분과 만나라 라고 돼 있다면 이거는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드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이제 풀어봐. 이런 상태로 막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이런 경우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선분이면 저 점 끝도 포함이잖아. 맞지? 그러나 지금은 분명 1사분면에서 만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경계선 여기는 빼야 되는 거다. 됐지? 자, 어쨌든 9번 합시다. 아까 설명한 것. 그러니까 봐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할 줄 알면 돼. 두 직선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여기까지만 일단 봐봐. 딱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여기가 는 0이잖아. 근데 아까 틀 짜던 거 생각해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직선 쪽에서는 굳이 이 틀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원에선 써야 되거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얘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돼. 아, 이게 바로 둘의 교점 지나는 직선식이야. 아까 계속 떠든 거 지웠나? 안 지웠을 텐데. 이거 이 틀 기억하라고. 됐냐? 그치? 얘랑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 즉 이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동시에 성립하는 즉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이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듣는 인간들이 있어. 가끔씩 이상하게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넣지 마. 이거 뭐야? 뭐 등식 안에 등식이야? 뭐 선물 까면 상자 안에 또 있고 상자 안에 또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쓰지 마.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왜? 0은 이제 항등식 원리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요때 붙이는 거잖아. 0은 아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상하게 쓰지 마. 따라서 여기서 이제 는 0은 이제 항등식의 원리로 이렇게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직선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다. 됐지? 됐지? 그리고 2,2를 지난다. 아, 그래. K를 구할 힌트가 2,2를 지난다니까 X의 2, Y의 2를 다 대입해 주시면 이제 K 값이 나오겠지. 몇이야? 4, 2, 1. 1K네. K 플러스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무엇이냐? 아, K가 3인 경우구나. 이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 그림으로 다시 저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에 파란색 직선을 동시 성립하는 즉 교점을 지나가는 이 수많은 하얀색 직선들 중에 2,2를 지나가는 직선 찾아라 해서 이거 집어 넣어가지고 아 요때가 K가 3일 때구나 라고 찾은 그 상태. 됐지? 따라서 K가 3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에서 K에다가 3을 집어넣고 요 식을 정리해주면 요게
이제 두 선 뭐야 3 플러스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이게 뒤에 원에서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직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 교점 구해버려. 연립해서 직접 구해도 되지. 얘랑 둘이 연립합시다. 빼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고 교점을 그냥 직접 구해서 그럼 여기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군 그러면서 요걸로 직선식을 구해도 된다. 됐지? 직선은 이게 둘이 교점을 구하는 게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뒤에 원은 안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굳이 지금. 됐지? 원 할 때, 요 설명할 때 또 싹 날아가가지고 선생님 뭐죠? 이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됐지? 또 똑같은 문제네. 80번 하나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반대로 풀어볼까? 겨우 직선 수준이야.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라. 자, 교점을 구해버려도 좋아. 이게 지금 상수항 하나가 저 짝에 있네. 뭐 저기다 넣던 뭐 하던 맘대로. 지금은 첫 번째 방법. 그냥 교점 구해버릴 거야. 자, 2배에서 더하면 되겠네. 2배에서 더하면 7x, 2배에서 더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21.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4네요. 따라서 교점을 그냥 지금은 직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구해서 둘 지나가는 기울기 3, 마이너스 3분의 4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면 그냥 이렇게 생겼겠네. 됐냐?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처럼 항등식 틀을 이용하는 방법은 딱 1차식 버전의 항등식을 딱 이렇게 작성해 주고 여기 넣을 때 특히 이거 조심해라. 여기에 얘 들어가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 항등식의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등식이지 않았고 K값에 관계없이 하면서 우리가 는 0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저 요식 집어 넣으려면 이렇게 고치고 넣어야 돼. 이거 원에서도 중요해. 마이너스 1까지 넘겨서 는 0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넣는 거야. 아까 원리를 잘 기억해라. 항등식 때 하던 그 원리. 얘는 이제 이쪽을 집어넣는 거지. 열해주면 이게 바로 두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추가로 원점 지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x에 0, y에 0 집어넣어서 k를 구하고 이러면 k값이 마이너스 10이네. k가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첫 식으로 돌아와서 k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쓰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완성. 됐지? 두 가지 다 연습해 두도록 해요. 이런 것 좀 이제 슬슬 그래프 생각하면서 능숙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아마 앞에도 막 이런 말 있었을 거야. x절편이 뭐 y 절편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힌트 주는 경우가 있었을 건데 지금은 어떠냐? x절편과 y절편이 많이 보던 문구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어서 많이 보던 말이야. 그지? 지금은 어떻게 쓰는 게 적절할까? 물론 그냥 식으로 x절편 a, y절편이 그럼 마이너스 a겠구나. 놔버리고. 맞아? 절편 버전의 직선 구하기를 써서 해도 괜찮아.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기로 딱 세워버리고 얘 집어넣어도 되지. 됐냐? 그런데 그림을 조금만 상상해보면 이런 상황이면 실은 기울기 바로 알 수 있는데 기울기 몇일까? 뭐 예를 들어 x절편이 여기 양수 쪽에 a라는 게 수치라면 y절편은 마이너스 a일 거라 이런 위치관계일 거고 그럼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지. 맞아? 그지? 아니면 반대로 y절편이 양의 값이야.
같은 절대값 크기로 부호만 다른 경우가 이런 그림이거든. 아, 뭐야. 기울기 1이네. 눈치 까는 게 물론 제일 좋아. 기울기 1이고 여기 지나가는 직선 뭐 끝났지 뭐. x-2 -1 됐냐? 그치? 근데 막 애매하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림도 그려보고 식으로도 시도하고. 요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88번은 딴 건 아니고 이거 또 보나마나 이상한 짓을 할까봐 미리 그냥 힌트만. 삼각형 CBD 구해라.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만약에 언급 안 하고 넘어가 숙제를 해와 그러면 분명 너네들 중에 이거 넓이 구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거든. 문제 좀 잘 읽어라. 문제 잘 읽어. C 어디야? 그러니까 그림상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문제마다. 잘 읽어. 여기 말로도 나와 있잖아. 에이, C 여기입니다. 여기 이상한 짓 하지 마. C 여기야. 됐지? 그래서 1차 함수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요놈 말하는 거지. 그 다음 a, b는 그냥 점을 줬네. 여기가 2,6 여기가 8,0이래. 그리고 삼각형은 요 삼각형 구하래. 그 즉 너네들은 뭐 구해야 돼? d를 구해야 되지. 나머진 다 나와 있잖아. 여기 x좌표 8 나와 있고 여기 c는 x좌표. 이거 x절편 구하면 되지. 그치? y가 0인 경우 맞아?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 이거. 그치? 여긴 나와 있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8이기 때문에 아랫변의 길이는 이미 나와 있어. 9야. 높이 구해야 되잖아. 즉 d를 구해야 돼. 됐냐? 그럼 d를 구하는 방법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 직선식과 이 직선식을 연립하시면 되는 것이. 됐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 모델에 나와 있고 직선 BD의 방정식을 구해라. 요 대각선 쪽에 요거 직선식을 구하래. 됐냐? 요거 직선식 구하는 거야. 그럼 현재 내가 뭘 알고 있지를 한번 딱 정리해보면 여기는 알아. 2,0 여기만 구하면 되네. 구해줘. 약간 닮은 비 쓰는 거지? 구해지는 사람은 바로 나올 텐데 저기 몇 콤마 몇일까? 내가 보조선을 좀 그어줄게. 약간 도형이라 보시면 돼. 지금 여기에 닮은 삼각형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용해보면 D좌표 나오잖아. 뭐 입모양이 벌써 막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치? 근데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삼각형 합 닮음이 아니라 합동. 그지?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때? 합동 맞지? 왜 합동? 여기 90도에 90도 하나 똑같고 변의 정사각형이니까 빗변의 길이 똑같을 거고 맞아? 그 다음 이거 각이지 각. 여기가 점이라 치면 여기가 x고 근데 여기가 90도라 여기가 점 맞아?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요 삼각형 다 그냥 합동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는 1하고 2겠네. 됐냐? 따라서 옆으로 1 가고 여기서 위로 2 올라뜬 거야. D좌표 몇 콤마 몇이야? 1,3. 됐냐? 그치? 여기가 1인데 거기서 위로 2 떴으니까 여기 좌표 3일 거 아니야. 그치? 됐냐? 그냥 간단한 도형, 숨은 도형, 닮은 비 찾는, 합동 도형 찾는 거. 됐어? 따라서 D좌표 나왔고 B좌표 있으니 둘이 지나는 직선식 구해주시면 되겠지. 됐냐? 9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거를 그림을 주지 않고 그냥 말로 주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됐냐?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어느 정도는 잘 그리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 왜? 정확히 잘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름 비율은 좀 살려서 잘 그려라.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다행인데 안 그려져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림을 나름 잘 살려서는 그려. 비율만 좀 맞춰주면 돼.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D.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도
그림을 어느 정도는 잘 살려서 그릴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저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뭐 바로 갑시다. 이거는 뭐 아까 항등식, 거기까지 안 가도 되지. 그냥 M으로만 탁 묶어도 바로 지나가는 점이 들어있는 직선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이네.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같은 비율로 어느 정도는 맞게 잘 찾아줘야, 그래야 애매하지 않고 나름 그림에서 정확하게 만나라 그랬거든. C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가다 보면 A까지네. 인거를 어느 정도 잘 알 수가 있잖아. 됐냐? 그치? 그래서 그림을 좀 나름 그려져 있으면 땡큐 한 거고, 안 그려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비율은 맞게 잘 살려서 그려줘라. 됐냐? 됐지? 이게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거든. 만약에 막 이런 데 찍혀 있거나 그러면 이제 D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그 다음에 안녕, 이런 그림인 거고. 맞지? 그치? 그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잘 그려라. 잘 그릴 땐 잘 그려야 돼. 됐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니까 만나는 경우 뭐 알지? 이제 그림은 이제 잘 그렸으니까 여기 C 지나갈 때인 거 첫 번째. C 좌표가 3,1이죠. 기울기 바로 찾아주자. 기울기 몇이냐? 이거 두 개. 5분의 2 맞냐? 5분의 2 맞냐? 그 다음 여기 A 지나갈 때 A 좌표가 지금 1,2지. 기울기 몇이야? 3분의 3 즉 1 됐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이, 이거 좀 제발 잘 봐. 지금은 그냥 이쁘게 M 이렇게 돼 있잖아. 저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은근 나름 또 시험에서 많이 틀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지나가는 점 아마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게 좋지. 뭐야 어디야? 여기 이렇게지. 그래서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똑같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m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울기 5분의 2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된다. 5분의 2보다 커야 되고 경계 포함이지 지금은. 그 다음 1보다 작단데 여기 들어갈 식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고 정답 박수 3번 이건데, 저 왼쪽 거였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줘야 정답이야. 그치? 이 기울기 미지수가 뭘로 잡혀 있는지도 문제 풀 때 신경 써서 잘 읽어라. 됐냐? 됐지?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 특수한 경우 다 시험 때 뭔 함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잘 경험을 해둬라. 너네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는데 변형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할 거야? 꼭 그려야만. 식에서는 안 나오는 기울기가 딱 하나 있어. 누구? 요거. 얘는 y는 몇이라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0이야. 평지. 그지? 이건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된다. 됐어? 기울기가 정의 안 되는 직선이 딱 하나 있는 걔 좀 조심해. 그러니까 봐라. 1,3하고 5,3 지나는 직선 구해라 라고 했다 쳐.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봐도 1,3 5,3 y는 3이라는 직선이구나.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냥 처음에 눈치 못 가고 만약에 잠깐만 기울기 구해야 되나? 그리고 기울기를 구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괜찮아. 기울기까지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0 기울기 0 평평한 점. 됐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아니거든. 요거랑 이거 지나가는 직선을 쓰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2,1에 2,3 이거 x는 2인 직선이구나거든. 맞아? 얘는 기울기 구하면 이상하게 나온다? 당연하지.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럼 바로 눈치 까야. 잠깐만, 이거는 기울기가 없구나. 자, 취소하고 당장 지워버려야 돼. 분모가 0이잖아. 맞아? 그치?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그걸 많이 숨겨놓을 때도 있어. 즉, 요래 놓고 지나는 직선 식을
이렇게 주면 얘 어디 지나가? 1,4 지나는 직선이지. 맞아? 그럼 얘는 1,4가 지금 여기거든. 1, 마이너스 4 뭐야?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4가 여기쯤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지금 그림 한번 스캔해보면 여기부터 만나네. 언제까지? 여기까지요. 근데 이건 기울기가 안 나타나. 그럼 이거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요때부터잖아. 그럼 얘가 여기가 지금 3,1이고 이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자 빨리 써보면 2분의 5지. 기울기가 2분의 5지. 그럼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울기가 일단 얘가 2분의 5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오른쪽 끝을 봐. 커져야 되는 거지. 등호 들어가지. 끝이야. 기울기가 2분의 5보다 크면 끝. 선생님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걸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는 음수가 된다. 얘랑 연결 안 돼.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는 음수야. 그냥 기울기가 2분의 5보다 크다. 그럼 그냥 끝이야. 끝. 됐냐? 됐지? 이거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아. 알겠지? 이상한 거 쓰지 마. 알겠냐? 저런 특수한 경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 일단 그림은 이쁘게 잘 주어져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읽을 땐 읽고 별로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눈으로 대충 흘려라. 이거를 다 읽으면서 선생님 문제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는 점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점이 어떻게 잡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흘겨 들을 건 흘겨 들으시고, 그래서 막 별로 안 중요한 내용에 막 집중해서 읽으면서 막 헷갈려가지고 이러지 마시란 얘기야.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네. 사각형, 요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요 파란색 넓이보다 4만큼 크다 그랬는데 저 사각형 생겨먹은 게 좀 별로거든. O, A, E, F. 자, 요 노란색 사각형. 난 파란색 이제 BCFD니까 요 놈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일단 전략 자체는 아마 얘네를 문자 어디든 문자 딱 잡아가지고 식을 쓰긴 해야 될 거야. 근데 쟤네 넓이 구하는 게 별로 안 이쁘게 생겼지. 맞냐? 어떤 머리를 쓰면 좋을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 시리즈 중에 가끔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있어. 좀 이쁘게 모양 어떻게 안 될까? 잘 보시면 이렇게 동시에 겹쳐지는 영역을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요 하얀색 영역은 저 사이에 낑겨 있거든. 맞아? 그러면 잘 봐라.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니까 봐. 지금 요 노란색 사각형 넓이를 파란색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내가 별이라고 할게. 됐냐? 됐지? 그럼 일단 저거 받았으면 뭐야?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얘보다 4 크다야. 맞냐? 맞지? 그럼 이거 이렇게 보면 어때? 어차피 이 별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떠냐? 그럼 이 파란색, 지금 새로 그린 파란색 넓이는 A 더하기 저거지. 그 다음 새로 그린 노란색 삼각형은 이거지. 됐냐? 됐지?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관계가, 자, 알파벳 위에랑 똑같이 맞춰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그린 거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관계 아닐까? 이건 문제에서 준 힌트. 근데 B랑 A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자식들 사각형이 너무 안 이쁘게 생겼어. 구하려면 짜증날 것 같아.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인 요 조그만 세모 별을 포함시켜 놓고 이렇게 식을 써도 같은 식 맞지? 여기 별 어차피 이렇게 약분되면 똑같은 식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거 구하는 것보다 이거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왜? 이 삼각형 이쁘게 됐잖아.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렇게 일그러진 안 이쁜 도형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좀 이쁜 사각형 또는 삼각형 도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안 쓸 거야. A랑 B를 직접 구하는 건 짜증나. 이게 편하거든. 이걸로 하도록 하자. 즉 따로 그려보면 즉 얘는 이제 보기 좋잖아.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거든. 보기 좋거든. 그치? 파란 것도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니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겠네. 됐지? 그럼 열어놓고 한번 제 자식을 어쨌든 식은 세워야 되잖아. 아는 건 아는 걸로 모르는 건 문자 추가해서 잡자. 야 아랫배는 4야. 얘도 여기는 4지. 됐지? 그러니까 두 삼각형 다 높이가 안 잡혀 있는 거네. 됐냐? 문자로 잡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일단 식을 써내야 뭘 풀던 말던 할 거 아니야. 따라서 요거 넓이는 이제 쓰기 쉬워졌어. 야 바로 써도 되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니까 2B. 얘는 넓이가 2A겠네. 요렇게 일단 A와 B가 들어간 관계식을 딱 찾아주면 되네. 그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잖아. 오케이. 나는 이제 등식 하나만 더 쓰면 끝이야. 하나 힌트 또 뭘 써야 될까? 아직 사용 안 한 힌트 여기 있죠. 여기 기울기의 곱을 구해라. OD와 CE의 기울기 곱을 구해라 그랬어. 즉 기울기라는 게 그냥 매번 공식으로 점 2개 잡혀 있을 때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이거 빼기 이거 그건 소위 기울기를 식으로 구한 거고 첫 시간부터 보여줬잖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 분의 이런 거에 대한 요만큼이 기울기의 정의지. 맞아? 그림을 이용해서도 기울기를 언제든지 잘 쓸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색깔 리셋 해볼게. 사각형, 도형의 넓이로 구할 힌트는 다 구했으니까 색을 좀 리셋 좀 해봅시다. 직선 OD가 요 놈이야. 요 놈이야. 그 다음 직선 CE가 요 놈이지. 이 둘의 기울기를 좀 어떻게 이 안에서 처리 안 되겠냐? 되지 않아? 요 노란색 OD가 이쪽 그림에서 보면 요 라인이거든. 요게 저 노란색 OD잖아. 그럼 얘 기울기 뭐라 쓰면 돼? 4분의 B. 맞지? 4분의 B. 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즉 OD의 기울기는 4분의 B. 그럼 요 CE는 요쪽 삼각형의 여기 라인이잖아. 기울기 뭐라 쓰면 돼? 4분의 마이너스 A. 내려가잖아. 방향성이 있어. 기울기는 부호가 있어. 이거 오른쪽으로 살아. 플러스 4분의 플러스 B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해도 되고 똑같지 뭐. 그치? 따라서 지금 요 경계에서 저 파란색 CE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즉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네. 이거를 마이너스 몇 몇이야? 16분의 5라고 준 거네. 오케이? 문자 2개, 등식 2개 끝. 양변에 마이너스 있는 거 곱해줘도 되고 16 이거 4 16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AB는 15라고 힌트 준 거네. 됐지? 이건 뭐 그냥 대입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간단할 듯? 뭐 이게 넘겨보면 빼기라서 뭐 곱셈 공식 쓰기도 좀 짜증나고 그냥 이건 때려 넣어도 될 것 같아. 곱셈 공식 써도 되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몇이냐? 플러스 5 마이너스 3. a 값이 마이너스 5 아니면 3이네. 무엇이 정답일진 당연히 처음에 내가 a를 뭘 잡았는지 보면 되지. 당연히 길인데 3이라 하셔야지. 됐지? 구하는 게 뭐야? C2에 C2에 요거네.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됐지? 구하자. 기울기는 이미 알잖아.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지나가는 점은 이건 잠시 이 그림에서 뭐 아무거나 이거 쓰자. y절편 0,6 지나가잖아. 0,6 지나가는 직선식 답안지에 딱 써주시면 끝이네.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도 즉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문제에서 제시했던 도형이 너무 안 이쁜데
여기를 이용해서 이쁜 도형으로 힌트를 바꿔서 쓴 거야.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직선 위치관계. 여기가 표가 나쁘지 않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표를 보면서 좀 눈에 익혀도 돼. 대부분 너네들이 아는 거고, 처음 나온 게, 즉 여기 세 개는 중학교 때도 하던 거고, 처음 보는 게 이거지. 수직.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는 힌트지. 자, 일단 나는 뭐 새로 내가 써서 정리해 보도록 하지. 즉 직선의 형태를 일부러 나 표랑 최대한 똑같이 해줄게. 직선은 가장 아름다울 때의 형태는 당연히 이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직선은 이렇게 한쪽으로 넘긴 버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서 내신 때만큼은 두 가지 버전의 그 밑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다 어느 정도 빠르게 외워서 쓸 수 있으셔야 될 거야. 크게 두 가지. 됐지?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까? 행렬 버전으로 직선 표현할 때도 있어. 이것도 직선. 오랜만이지? 곱셈 해봐. 잠깐만, 뭐가 오랜만이야? 얼마나 됐다. 이것도 직선. 즉, 약간 요 형태인데 상수함 옆에 치워놓은 버전. 맞지? 그치? 행렬, 직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행렬 배운 김에 행렬에서 표현하는 요 세 가지 버전도 한번 다 해볼게.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 자, 하나씩 해봅시다. 평행, 말 그대로 기울기는 같은데 점은 달라야 되고, 그치? 기울기는 같은데 점은 달라야 돼. 그래서 평행 조건이 기울기는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라면 그냥 여기 뒷부분이 다르다라고 간단하게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주면 되지. 됐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치랑 평행이랑 구별해야 돼. 일치도 있어.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똑같은 직선. 됐냐? 됐지? 그 다음 그냥 특징 없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차함수는 위치관계를 볼 때 어떻게 보니? 이차함수 위치관계. 수학에서 위치관계란 얘기는 교점 개수 보라는 거야. 이차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최고 참계수 양수라면. 그치? 교점 빵개, 교점 한 개, 교점 두 개. 맞지? 직선 두 개는 위치관계가 이거보다 더 단순하지. 평행이 다시 말하면 뭐야? 교점 빵개. 안 만나잖아. 일치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졸라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한 점이지 뭐. 그냥 직선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냐? 4차원 같은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말고 직선은 이게 다야.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도 단순하지.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되지. 됐지? 이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외운다고 해야 될까? 뭐 좀 유도를 해봐도 되고. 왜냐면 얘는 너네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 저 직선식들을, 저 두 번째 버전의 직선식들을 전부 다 y는으로 고쳐놓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냥 y는으로 고쳐보면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아래 거는 여기서 이제 b'만 붙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냐? 그럼 평행 조건은 뭐야? 이 버전, 요 버전에서의 평행 조건은 당연히 요거랑 같아야 되지. 즉 마이너스 이거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됐냐? 이 식을 좀 더 조작해보면, 자, 양변에 b 곱해볼게. 됐지? 양변에 a 다시를 나눠볼게. 요거 일로 올려볼게. 약간 이렇게 조작을 가하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버전은 외우기 쉽게 막 이런 식으로, 평행이야. 그럼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는 같은데. 근데 뭐가 달라야 돼? 여기 상수항 쪽은 달라야 평행. 일치가 이제 셋 다 같으면, 즉, 세 개가 다 이렇게 같은 경우가 일치고, 그 다음 여기 X쪽 개수와 Y쪽 개수의 B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요 버전으로 봐도 되고. 됐냐?
그리고 자네들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연립방정식 버전으로 봐도 돼. 실은 요 평행하는 경우가 이거랑 같은 거거든. 야, 잠시 중학교 2학년 문제.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거 풀어봐.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 식으로 하던 게 다 그래프랑 연결되는 거야. 가감법 써야 되니까 위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군. 그리고 위에다 2를 곱해버려. 그래서 이제 죽여야지 하고 빼버리면 뭐 이런 식 나오지. 소위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걸 뭐라 그래? 해가 없다라고 하잖아. 그게 실은 얘네가 알고 보면 얘네도 직선인데 얘가 y는으로 쳐보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도 y는으로 고쳐보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이고 아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없구나라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이런 거 볼 때도 그때도 이렇게 봤거든. 이거 분의 이거랑 이거 분의 이거랑 비율이 같은데 여기는 다르면 해가 없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지금 이거야. 됐냐? 아예 똑같으면 이제 해가 졸라 많은 거지. 이러면 이제 빼버리면 0은 0 성립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이 되고 그게 직선에선 요 버전. 됐지? 됐지? 그리고 행렬은 요 행렬 버전은 그냥 이거에 표현만 바뀐 거라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은데 여기가 다르면 이게 평행. 같으면 일치. 여기가 다르면 한 점. 똑같아. 표현만 바뀐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행렬 빼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 거고 행렬 표현도 한번 슬쩍 보여준 거고. 됐냐? 그 다음 마지막이 수직이지. 수직 기억하냐? 수직이 실은 문제에서 많이 쓰자. 다 지워버릴게. 수직 조건을 가봅시다. 자, 유도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유도하는 과정을 이걸로 먼저 할게요. 실은 이걸로 유도하고 이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요 버전으로 먼저 할게. 자, 직선이 수직인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증명할 것은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거든. 따라서 뭐 어떤 직선이든 만약에 여기 있는 직선이랑 여기 있는 직선이랑 내가 얘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뭔가 있을까 하고 알아내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수직인 거의 특징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야 이렇게 수직인 경우랑 얘네가 이쪽에서 수직인 경우랑 조건이 다를까? 지금 하려는 게 수직일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는 거지. 즉 여기에서 얘네가 수직으로 만나던 뭐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나던 어디에서 수직으로 만나던 우리는 그냥 수직일 때 뭐가 있나를 보고 싶은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수직 증명의 첫 번째 할 일은 이 직선을 원점에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 계산이 편하거든. 그래서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이 수직인 조건을 쓰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수직인 두 직선이 원점에서 수직이 되게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할 일. 실은 수직 힌트를 쓸 때 가장 유력한 도구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쓰든 이렇게 만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것 또한 계산을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 x는 1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이 세팅을 가지고 수직의 특징을 한번 쓸어 가봅시다. 자, 노란색 직선식은 이제 원점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파란색 직선식도 원점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m'이라고 할게. 딱. 그리고 이렇게 x는 1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 교점도 구하기가 쉽지. x좌표는 1이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m. 그럼 여기 좌표는 x좌표는 1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m'. 자, 준비는 끝났어. 남은 일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여기 길이 구하고 여기 길이도 구하고 여기 길이는 그냥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지. 자, 그냥 어차피 제곱할 거지만 절대값 씌워줍시다. 됐냐? 요래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을 계산하면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계산 바로 갈게. 얘 제곱하면 m'의 제곱 루트가 뺏겨지지. 얘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얘는 제곱하면 저건 이제 곱셈 공식 전개해야지. 자, 그럼 증명 끝.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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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1은 2니까 아니 뭐야 지우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지워버렸네. 1 더하기 1은 2니까 남은 식을 잘 보면 수직인 두 직선의 특징이 나온다. 즉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아주 중요하고 정말 밥 먹듯이 쓰고 구구단처럼 쓰는 것들. 됐냐? 됐지? 됐지? 그래서 요 증명 과정은 원점에 갖다 놓는다 정도, 그리고 선 하나 그어서 피타고라스 쓴다 정도로는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어. 됐지? 그래서 결론.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걸 이쪽에서 적용시켜보면 이제, 그러니까 내신 때는 그래도 시험 때 계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선 요 버전에서의 수직 조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됐냐? 왜요? 그건 이제 얘처럼 하는 것 같아. 전부 다 다시 y는으로 고쳐서 보는 거야. 아니, 되게 단순해. 아이고. 쟤네를 전부 다 y는으로 고치면 위에 건 이렇게 될 거고 아래 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기울기 이미 아까 유도했잖아. 그럼 얘도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 즉 둘이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거 정리한 게 쟤야. 넘기면 이거잖아. 됐냐? 그래서 시험 때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저 버전으로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줬을 때는 이렇게 쓸 줄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시험 때는. 선생님 시험 끝나고 나중에는요 딱히 안 써. 요거나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지? 여기 버전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요 행렬 버전으로 쓰면 뭐겠냐? AC 더하기 BD가 0이겠지. 문자만 세팅만 바뀐 거니까 똑같은 형태. 됐지? 요 정도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표로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잘 보시면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죠?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기울기가 같구나. 그리고 직선 버전을 보면 뭐야?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얘가 평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아까 나는 이거를 외우지 않고 이것만 할래 라고 한다면 매번 요 풀어진 버전으로 나올 때마다 이거를 이제 4y는 이 매번 얘네를 y는으로 고쳐야 돼. 그치? 시간 절약을 위해서기도 해.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배열해 놓고 뭐였냐? 평행? 평행이구나. 자, 그럼 조건 빠르게 1분의 a랑 a분의 4는 같으면서 요쪽은 달라야 되는구나. 딱 써주고 요거 일단 빠르게 풀어주면 되지. a제곱은 4. 이러면 a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네. 이때 확인 작업 꼭 해줘라. a가 2면 슬쩍 넣어봐. 1분의 2, 2분의 4. 다르군.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얘랑 다른지도 확인해서 만약에 뭐 하나 넣었더니 같아져. 그럼 걔는 빼야 돼요. 지금은 둘 다 되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제나, 이거 항상 말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풀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분모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 즉 얘네가 0인 경우는 즉 이렇게 x는 몇, y는 몇, 이런 변칙적인 애들을 언제나 조심해서,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잠깐만,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봐.
오래 걸리지 않잖아. A에 0을 박아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X는 3. 따라서 X는 3이라는 애랑 얘네는 수직이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평행이니까 찾을 필요 없고. 항상 이 예외적인 애들을 언제나 문제 풀 때 조심하십시오. 됐냐? 지금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자, 이번엔 두 직선이 일치래, 일치. 자, 이건 너무 쉽다. A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완전 똑같아야 되지. B는 5. 됐냐? 얘도 일치래. 근데 이 모양일 때 조심해. 그냥 생각 없이 A는 3, B는 3 하면 틀려. 상수항도 맞춰줘야 돼. 됐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해.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딱 이렇게 위아래로 놓고 정확하게 3분의 A랑 B분의 3이랑 6분의 이거랑 같아야 된다. 정확하게 식을 딱 쓰고 풀으라고. 즉 얘를 계산해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렇게 되게끔 해주면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네. 여기에서는 B 값이 이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이너스 9네요. 됐냐? 됐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으면 그럼 세 개의 항 중에 하나는 알려줄 거야. 여기도 맞춰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라면 여기 식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6으로 만들어 주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다 곱해버리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9y 플러스 6은 0. 그래서 여기도 맞춰주고 그럼 이제 얘랑 같고 얘랑 같구나 할 수 있지. 그러면 됐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됐냐? 자, 다음 벌써 100문제 풀었어 우리? 자, 수직일 때, 자, 이건 바로 갑시다. 수직 조건은 곱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실은 나중에 문제 풀 땐, 4인 기울기와 수직이라고? 그럼 A는 이거겠구나 하고 좀 빨리 나올 수 있어야 좋아. 됐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요 버전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식 쓸 수 있으면 시험 때 시간 절약용. 그치? 얘가 0이구나. 로 하는 거랑 이거를 매번 Y는 수직이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군 하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푸는 거랑 그래도 나름 시간 차이비 너네들 알잖아. 계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네들의 계산 틀릴 확률은 올라가. 그지? 뭐 안 되진 않지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군. 안 되진 않지. 깔끔하게 딱 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2a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그리고 언제나 예외 확인.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얘가 0이 되던가 한다면은 얘는 y는 3. 그러나 a가 0이 돼도 여기는 직선이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지. 이런 애랑 수직이려면 요 놈밖에 없거든. 그지? 혹시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즉 a가 2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언제나 습관처럼 눈으로 확인해. 항상 여기 직선 쪽에서 조심해야 될 녀석들이 얘랑 얘야. 알겠지? 얘는 그래도 괜찮아. 얘는 그래도 기울기가 0인 직선으로 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얘는 식으로는 기울기가 안 나타나거든. 항상 얘네들 조심해라. 알겠지? 자, 이제 자네들이 연습해오는 것만 남았으니 딱딱딱 해보도록 할게. 자, 다음 두 직선이 풀어져 있는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됐지? 자, 평행이란다. 자, 평행 조건 빠르게 아무거나 한 놈을 밑에다 이렇게 쓱 집어넣어서 딱 상상 속에서 이렇게 바로 식 쓸 수 있겠냐? 이렇게 같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어야 되는구나. 바로 쓸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되니까 지그재그 곱하기로 딱 a제곱이 a 더하기 2구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구나. a 값 두 개 일단 찾아주시고 마이너스 1 또는 2. 그 다음 확인 작업.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비율 달라. 삭제. 됐지? a가 2가 돼버리면
비율이 이쪽이 같아지지 안 되네. 즉 A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되네. 됐냐? 난 눈으로 빠르게 A가 0인 경우는 하고 슬쩍 조사해봐서 혹시 특별한 거 있나 보면 이건 둘이 수직이네. 안 되네. 됐냐? 자, 그럼 여기 2번 할 때 조심해야겠네. 이번엔 수직 조건이지. 일단 정상적인 수직 관계를 먼저 씁시다. 자, A 더하기 A에 A 플러스 2가 0.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이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가 0. 요거 됐냐? 잘 눈에 익혀오도록 해. 얘가 0이다. 따라서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3. 아, 아까 전에 A가 0이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걸 문제에서 빼줬네. 그럼 뭐 네? 하고 이것만 답 쓰면 되겠네. 됐지? 자, 다음 두 직선. 얘랑 얘가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힌트가 저 안에 두 개 들어있다. 수직이라는 힌트 당연하고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게 교점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야. 그치? 힌트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 수직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을 알려준 거 아니야. 힌트 두 개 다 씁시다. 됐지? 수직 힌트부터 쓸까? 풀어져 있는 버전으로 수직 힌트 씁시다. 이거 더하기 이거는 0이야. 이거 A-2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치? 가 0이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하나 빼줬네. 양수. 따라서 A는 3. 그래서 A가 3이기 때문에 직선이 완성되고 B 구할 나머지 힌트가 요거 하나겠지 뭐. 그렇지. A가 3 나왔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A가 3이 됐고 그럼 이제 직선식 한 번만 더 써보면 노란 직선은 요렇게 되고 파란 직선은 요렇게 되겠네. 이 다음에 해줄 일은 요게 지금 둘의 교점이라는 사실 이용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 C. 일단 노란 게 완성돼 있으니 노란 거에 먼저 집어넣으면 C가 나오겠네. C는 3. 그럼 이제 교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고 그럼 이제 완성된 점을 파란 거에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에서 B가 나오겠지. 됐지? 직선 쪽 문제들은 문제 잘 읽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면서 잘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장. 문제 잘 읽어야 돼. 여기 대부분 수학이 대부분도 아니고 다 그렇지만 제발 문제 좀 잘 읽고 힌트가 뭔지 뭘 써야 되는지 잘 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점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를 뽑아와야 되지. 그치? 기울기 구해주자.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자. 자, 4 빼기 2분의 이것 빼기 요거 하면 2네요. 기울기는 2네요. 기울기가 2구나. x절편이 4인 4,0 지난다는 소리지. x절편이 4라는 얘기는 오케이. 됐지. 두 번째, 여기를 지나고 오케이. 지나가는 점 하나는 그냥 던져줬고 이거의 수직이래. 자, 그럼 이거부터 얘 기울기부터 구하자. 숫자잖아. 그치? y는으로 고쳐보면 2분의 3x 플러스 거시기 할 필요도 없어. 얘랑 수직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수직인 기울기 몇이냐 바로 돼? 아직은 바로 안 되나?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몇이겠냐? 마이너스 3분의 2겠네. 됐지? 됐지? 요놈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를 잘 구해서 써주시면 되겠지. 됐지? 따라서 기울기는 이거고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 공식 써서 세워주시면 끝. 됐죠? 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도 거의 기본기급이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이 다 배웠어. 이제 수직 이등분이 뭔지 알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 말에 다 들어있잖아. 일단 이등분을 해야 하며 그 다음 수직이어야 하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선 해야 될 일이 뭐야?
두 점의 중점을 구해야 될 거고. 맞지? 그 다음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면 끝. 어려울 거 없지. 수직 이등분선은 거의 뭐 밥 먹듯이 나오면 뭐 네 하고 빨리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해보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3. 뭐 그림은 그냥 대충 상상 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그려주자. 굳이 뭐 X축, Y축 안 그려도 되지. 해야 할 일만 명확하게 알면 되니까. 자, 중점부터 구하자. 중점 몇이야? 1, 마이너스 1. 문제 없지? 그 다음 이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 제일 먼저 할 일은 요 자식의 기울기부터. AB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자, 3 빼기 요거 4분의 다시 마이너스 5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8.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얘랑 수직인 요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2분의 1. 됐죠? 됐죠? 수직인 기울기의 특징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 됐냐? 뭐 아직 암산이 좀 힘들어. 그럼 뭐 문자 놓고 얘랑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하든가. 어쨌든 나중엔 빨리 구해야 돼. 부호 떼고 뒤집기 이런 느낌이야. 그치? 따라서 끝. 하얀색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며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을 딱 세워주시면 끝. 정리. 됐지? 아, 끝까지 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다 풀어놓고 실수하지 말고 잘 봐. 그래서 얘를 좀 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2분의 3이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이런 형태는 셋 중에 하나는 주거든? 저거에 집중해서 저거 만들어줘. 2를 곱해야 될 거고. 오른쪽으로 넘겨줍시다. 그럼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한쪽은 잘 맞춰주고 나서 AB를 구하셔야 된다. 따라서 A 값은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은 마이너스 3. 됐지? 막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여기다 2 붙여놓고 문제 내면 여기다가 2 한 번 더 곱해야 돼. 밑에 수직이등분선 특이사항 없고요. 다음 장 세 직선의 위치관계도 보도록 하자.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말이구나, 이건 이 말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뭐 외워야 될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걸 그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릴 거고. 어쨌든 자꾸 눈에 익혀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생각해봐. 직선 3개. 특징 없이 3개를 그리면 당연히 삼각형이 나오겠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적으로는 약간 외우는 느낌이기도 하면서 스스로도 생각해서 봐. 당연히 셋 다 평행일 수 있고, 그지? 그 다음 2개 평행에 하나가 안 평행일 수도 있고, 하나 더 평행하진 않은데 셋이서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이 안 되지. 됐냐? 따라서 이 조건들을 다 알맞게 빠짐없이 다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직선을 이렇게 이쁘게 잘 고쳐 놓으세요. 보기 좋게 이쁘게 잘 정리해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계산도 틀리지 않아야 하며 당연히 잘 직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얘는 잠깐 KY는 5x-15 그래서 y는으로 일단 고치면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고, 특히 이렇게 또 마찬가지 분모에 k 들어갔기 때문에 저거 0이어서 그 특수한 1인 경우 언제나 조심해라. 됐지? 지금은 아마 아닐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요 하얀색 직선 기울기가 1이거든.
노란색 직선까진 정해져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둘의 기울기의 곱이 1과 마이너스 1이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둘이 수직인 것도 뭐 지금 이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알 수 있네. 됐나? 그럼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 조건을, 그러니까 세개 평행은 불가능. 애초에 물 건너갔고. 그럼 남은 건 뭐야? 파란 게 하얀 거랑 평행하던가 노란 거랑 평행하던가. 일단 요거 생각할 수 있겠네. 빠짐없이 잘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파란 놈의 기울기가 K분의 5거든. 얘가 얘랑 평행하면 이 경우고, 그 다음 노란 거랑 평행하면 요 경우니까 일단 K 값은 이거 자 이렇게 싹 바꿔주면 5 아니면 마이너스 5 두 개는 확보 됐냐? 그 다음 K가 0이면 어떻게 돼? K가 0이 되면 저 직선식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X는 3이라는 직선이네. 자, 잠깐 그려보면 요게 지금 X는 3이니까 요 하얀 게 원점 지나가지. 그치? X축이랑 Y축 대충 잡으려고. 요렇게 생겼겠네. 그치? Y는 X. 그래서 X는 3이니까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서 교점 좀 구해봐야 되겠다. 둘이 교점 좀 쓱 구해보자. 둘이 위에서 아래 뺍시다. 2x-2는 0. 교점이 1이네. 아, 여기가 1, 그럼 y도 1이겠지. 뭐 1,1이구나. 그럼 x는 3은 확실히 비껴갔지? 안 되지? 됐냐?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우연히 저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쟤도 답이다. 언제나 조심해. 얘네들을 조심해. 제발 얘네들, 이 직선들을 언제나 조심해. 얘네들을. 알겠지? 지금은 아니네. 3이면은 확실히 삼각형 돼버리네. 그러면 뭐 너는 꺼지시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 파란색 직선이 여기 교점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경우 요거만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럼 가자. 파란색 직선이 1,1 지나가는 경우지. 대입합시다. y에 1, x에 1 집어넣어서 k 값을 구하면, 실은 이거 약간 눈치 있으면 1,1 넣어야 되네. 지금은 실은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편하긴 해. 뭐 저기다 넣고 다시 k 곱해도 되고. 지금은 그냥 여기 처음에 있었던 식에다가 넣읍시다. k가 마이너스 10이네. 오케이. 3개 나오네. 됐냐? 됐지? 여기는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됩니다. 가능한 경우들을 다 체크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풀어주셔야 돼. 서술형 같은 데 나왔을 때 막 부분 점수 하나씩 막 빼먹을 수가 있어. 하여간 자, 해봅시다. 2,0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게 그러니까 말이 헷갈릴 수 있어서 언제나 문제 꼼꼼하게 잘 봐라. 일단 직선이 y눈으로 고치는 게 그렇게 더럽지 않으니 그냥 고쳐봅시다. 2,0을 지나는 직선이랑 얘가, 그러니까 힌트가 마찬가지로 두 개 있어. 수직으로 만난다가 있고 y축에서 만난다가 있어. 뭘 어떻게 쓸까? 어쨌든 y축에서 만난다 그랬는 이 자식 y절편 먼저 찾아보면 괜찮지 않아? 직선이 y축 지나가는 거 한 곳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y절편이 5거든. x에 0 집어넣으면 5야. 맞아. 따라서 지금 적당히 알 수가 있겠네. 뭐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거나 헷갈리거나 하면 슬쩍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 저기 2,0을 지나는 직선이 뭐 누군가가 있는데 0,5에서 얘랑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당연히 저 자식도 0,5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저 노란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수직. 아이씨. 뭐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수직으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림인가 보지. 됐냐? 됐지? 문제를 잘 읽고 이런 거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힌트들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y축에서 만난다. 거기가 교점인 거야. 그치? 됐냐? 따라서 끝났지. 그럼 저기 2,0 지나간다는 직선은 여기도 지날 테니까 기울기야 빨리 구하자.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5 하면 되지. 그림으로 그냥. 하얀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겠네. 그럼 얘랑 수직인 기울기인 얘는 몇이겠냐? 5분의 2겠지.
됐지? 됐지? 수직 조건. 뭐, 너 아직 빠르게 안 되면 그냥 얘랑 그냥 그러니까 문자 잡을 필요도 없어. 수직인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수직인 기울기는 5분의 2겠군 하고 이렇게 천천히 찾으면 돼. 됐지? 120번을 그냥 딱 한번 설명하고 끝내자. 저 120번 같은 게 공수 1에서 내가 그렇게 세상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 그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기술이 능숙하면 이 문제를 금방 풀고 그 기술이 또 애매하면 아직도 여기에서 판별식 쓰고 앉아있고 그렇게 될 건데 요거 봅시다. 아니 다시 한번 해. 시간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시간 딱 될걸? 57분 8분? 힌트만 줄 수 있겠구나. 하여간 개념 설명 다시 한 번만 갑시다. 아니 뭐냐면 공수 1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요거 식과 그래프의 관계.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풀었을 때랑 쟤를 그렸을 때랑 그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있잖아. 맞지?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 기억하지? 이렇게 설명했던 거. 맞아? 저 2차 방정식은 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는 0이라는 직선과 요 이참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두 그래프의 관계식을 연립하여 만든 요 방정식이라는 도구는 교점 구하는 도구라고 2차 부등식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 그지?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이런 퀴즈 내고 그랬잖아. 야, 맞춰봐. 아니 그냥 이거 보면 알겠네. 잠시 또 공수 1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제 fx다. 그래서 내가 보너스다. 형태까지 줄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4야. fx 형태 세워봐. 세워줘? 세워줘?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고차함계수는 내가 고정하자. 최고차함계수 1이라고 내가 줄게. 얘 fx. 그러면 얘는 지금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공수 1에서 하던 거, 이런 거 되냐? 되냐? 그지? 다시 한번 원리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설명하면 뭐야? 원리 다시 한번 진짜 이제 나중에 이 짓을 미적분해서 밥 먹듯이 할 거야.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인 그림이지? 맞아? 그치? 그러면 저 교점 구하는 방법이 뭐야? 둘이 연립하는 거지. 둘이 빼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면 그게 바로 방정식을 만들면 그게 바로 요 두 개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인 됐냐? 그렇단 얘기는 요 방정식의 형태를 여기 있네. 이 애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지금은 이제 최고차함계수를 내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요 좌변의 관계식을 찾는 기술이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이 기술이 잘 돼 있다면 지금 이 문제 보고 요 L1식이 빠르면 바로 나와. 물론 지금은 아마 바로는 무리일 것 같은데 식 찾을 수 있겠냐? 저 L1이라는 직선이 다 줬거든. 1,1에서 이 참수랑 접한데 아니 색깔 입혀줄게. 노란색을 이 참수로 하자. 딴 거 보지 마. 지금 L1만 봐. 요게 지금 이 참수고 L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뒤 여기가 지금 접한다라고 돼 있어. 1,1에서. 맞아? 그치? 물론 아까 알려준 기술이고 뭐고 그냥 직선식 써서 그러면 현재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은 알거든. 지나는 점이 1,1이기 때문에 자, 제발 이렇게 말고 좀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좀 문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니까 정리하면 y는 mx-m 플러스 1. 그럼 얘랑 둘이 접하는 그림이니까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게 접한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풀고 있지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4n 플러스 4는 0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시간 싸움. 이미 몇 년에 경험해봐서 알잖아. 모의고사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봤지만 그것까지 풀 시간을 못 남기면 기회조차 없지. 이런 데서 계속 걸릴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풀 거고 누군가는 최고 참계수도 1이고 이거니까 저 fx가 지금 L1을 놓은 거야. 얘는 2x 마이너스 1이겠구나. 누군가는 바로 이렇게 찾을 거거든. 이게 L1이야. 됐냐? 이거 M이잖아. 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거 맞지? Y는 2x 마이너스 1 맞지? 누군가는 빨리 찾을 거야. 누군가는 아직도 그냥 직선식 세우고 해서 판별식 쓰고 이러면서 금방 오랫동안 걸리고 앉아 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 차이가 이런 데서 나게 돼 있으니 지금 겨우 이차함수랑 직선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잘 봐. 즉 얘랑 L1이라는 직선이 있지. 너네들의 이해를 위해 얘를 잠깐 fx로 세팅해 볼게. 접하잖아. 둘이 빼서 즉 연립했을 때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일 거야. 접하는 x좌표가 1인 것도 알거든. 그럼 여기 부분이 어떻게 생겼겠냐? 얘가 최고 참계수가 1이고 얘는 1차식일 거기 때문에 직선이잖아. 요 짝도 최고 참계수는 1일 거고 관계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가 이거고 따라서 fx를 이렇게 찾은 거야. 됐냐? 됐지? 됐지? 나중 가면 이게 그냥 기본기가 되고 미적분에서는 즉 미적분에서 이런 그림 뭐야 접점에 x좌표까지 줬어? 오케이 그러면 빠른 애들은 그냥 암산도 해. 얘가 이거의 근이니까 이거 둘이 이렇게 넘긴 이거겠구나 이러면서 빨리 찾는데 뭐 벌써 이렇게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이렇게 줄 거 다 줬는데 물론 여기서 힌트가 좀 많이 부족해. 뭐 접하는 것만 줬다던가 그럼 당연히 아까 전에 식 세워서 판별식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줄 거 다 줬으면 찾아라. 여기서 L1의 식을 뺀 게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L1이 그럼 완전제곱식 L1의 관계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능숙하게 잘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쨌든 L1은 지금 기술로 빠르게 얘가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실은 또 거진 다 나왔지. L1의 직선식이 이거야. 그러면 요 L2에 대해선 수직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요 L2의 기울기도 바로 나올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됐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1 지나가는 직선식을 쓰면 그것이 L2의 관계식이지. 1,1이니까 몇이냐? 2분의 3인가? 계산은 빨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식들 필요한 거 딱딱딱 다 찾을 수가 있어. 됐지? 유형 12까지.